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풍요롭고 다들 모여서 즐거운 그런 명절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그 밤에 아주 지독한 외로움을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조선시대 시인 이행의 한 시, 그 축제 한복판에서 피어난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아니,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웃고 떠드는 1년 중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인데 도대체 왜 시인은 이렇게까지 극심한 외로움을 노래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시의 매력은요, 바로 이 엄청난 대비에 있어요. 바깥 세상은 풍요롭고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인데 시인의 마음속은 완전 정반대인 거죠. 깊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바로 이 엄청난 차이, 이 간극에서 시의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를 쓴 주인공 이행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478년부터 1534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시기가요, 정말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했던 시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 담긴 그 처절한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삶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의 인생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요. 1504년에 갑자사화라고 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정말 아끼던 천재 시인 친구를 잃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1519년 기묘사화 때는 또 다른 동지들이 몰락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죠. 결국 본인마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돼서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시 전체에 흐르는 이 깊은 상실감, 네, 바로 이런 뼈아픈 경험들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의 첫 구절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시인이 과연 몇 글자 안 되는 한자로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고독의 무대를 만들어내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첫 구절은 바로 평생 교구 진조령입니다.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맛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평생. 음은 평생, 뜻은 평생에 걸쳐서. 다음은 교구. 음은 교구, 뜻은 사귀어온 오랜 친구들. 그리고 진. 음은 진, 뜻은 모두 다 남김없이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조령. 음은 조령, 뜻은 시들어 떨어지다. 이걸 쭉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함께 했던 오랜 친구들이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떨어져 버렸다. 와, 정말 처절한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한자가 바로 이 조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친구들이 없어졌다거나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가을바람에 쉼없이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시들어 떨어져 버렸다고 표현한 거죠. 이 단어 하나로 인생의 허무함, 세월의 덧없음을 정말 강력한 이미지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백발상관형여영.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백발, 음은 백발, 뜻은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 즉, 늙어버린 시인 자신을 말하죠. 다음 상관, 음은 상관, 뜻은 서로 마주보다. 그럼 누구랑 마주볼까요? 바로 형, 음은 형, 뜻은 나의 몸, 나의 모습과 영, 음은 영, 뜻은 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두 구절을 합쳐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은 다 낙엽처럼 흩어져 버리고 이제 남은 건 딱 둘뿐.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린 나와 그런 나를 말없이 따라다니는 내 그림자. 와, 정말 이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 후반부 마지막 두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지독한 고독감이 어떻게 점점 더 커져서 이 아름다운 밤을 완전 고통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세 번째 구절은 정시고루명월야입니다. 자, 정시. 음은 정시, 뜻은 바로 이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고루. 음은 고루, 뜻은 높은 누각. 마지막으로 명월야. 음은 명월야, 뜻은 밝은 달이 뜬 밤. 그러니까 배경을 묘사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높은 누각 위 밝은 달이 뜬 이 밤에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이 시인한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높은 누각이랑 밝은 달빛이 자기 혼자라는 사실, 그 슬픔을 더 환하게 비춰버리는 뭐랄까 외로운 무대 장치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름다울수록 더 아픈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인의 감정이 여기서 폭발해요. 적성, 처단, 불감청. 자, 척성, 음운, 적성, 뜻은 피리소리. 어디선가 피리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처단하다. 음운, 처단, 뜻은 너무나 처절하고 애달프다. 그래서 불감, 음운, 불감, 뜻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뭘 견딜 수 없을까요? 청, 음운, 청. 바로 듣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처단이에요. 이게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극심한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피리 소리가 꼭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 피리 소리. 너무 애끓어서 차마 들을 수가 없구나. 결국 저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시인의 절망적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밤이 더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시가 무려 5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골짜기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학자죠, 허균. 허균이 이 시를 보고 이런 평가를 남겼어요. 너무나 슬프고 감동적이어서 이건 시의 정석, 시의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가장 모범적인 형계를 보여준다는 엄청난 칭찬이었던 거죠. 오늘 이 시를 함께 뜯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내면의 슬픔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 둘째,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정치와 권력의 끝에 남는 건 결국 깊은 외로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위대한 시는 이렇게 몇 개의 이미지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전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어쩌면 이 시는 우리에게 평화롭고 소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묻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500년도 더 된 옛날 한 시인이 느꼈던 이 지독한 외로움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SNS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어떨 땐 그 누구보다 더 외롭다고 느끼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이 시가 시대를 뛰어넘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